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포항공대에서 바이오 분자집계 기술 키우리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호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이제 다른 연구단 1차 년도에 선정된 연구단처럼 2020년에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17명의 참여 연구원이 항체, 앞타머, 펩타이드 이쪽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연구원들은 이제 한 40% 정도가 연구 조교수 상태고요. 나머지 연구원들은 포스닥, 학교 입장에서 봐서 포스닥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하고 있는 연구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분자 집계란 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이고요. 몰레큘러 캡처 테크놀로지라는 뜻으로 만든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또는 그 항암, 발암 물질 같은 이런 표적 단백질이나 표적 물질에 결합하는 것들을 분자 집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항체나 앞타머, 펩타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뭐 다들 알다시피 엄청나게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신약 물질이고요.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진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항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앞타머라는 것이 있고요. 앞타머는 이제 그 RNA나 DNA를 사용해서 역시 항체 유사하게 표적에 스페시피하게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펩타이드는 역시 이제 항체 뭐 스몰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표적 단백질에 따라서 펩타이드와 결합하는 이런 표적인 경우에는 항체와 유사하게 치료제나 또는 진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은 여전히 항체고요. 앞타머나 펩타이드는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키우리 연구단이 하고 싶은 일은 첫째로 이제 이 분자집계 기술의 그 기술적인 한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학교의 지금의 이제 연구 문화가 주로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은 포스닥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명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보다 사실 포스닥이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게 또 하나의 저희가 기대하는 목표고요. 또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급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방의 경우는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한 3, 4년 후면은 수도권으로 대부분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큰 이유가 하나는 이제 펀딩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수한 인력을 못 구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력난을 좀 해소하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저희 또 하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이제 편의상 3개로 나눴습니다. 항체나 펩타이드, 앞타머 관련된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융합돼서 들어오는 융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나 앞타머, 펩타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뭐 구조를 볼 수도 있고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좀 더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그 물질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체 개발 저희가 나눈 팀은 이제 새로운 표적을 찾는다든지 또는 뭐 항체 물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는 항체를 이제 그냥 항체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세포 같은데 넣어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체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항체 위에 이제 앞타머 펩타이드도 이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 관련된 연구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이제 한 가지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생물학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을 이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이제 대략 이제 3분의 1 정도가 항체 공학 쪽 분야에 일하고 있고요. 항체 개발,
그리고 앞타머나 펩타이드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시작할 때 그 바이오 분야가 이제 작은 벤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바이오 생태계를 형성하고 그게 이제 산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 분야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쪽은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해서 기업에서 중요한 연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키우자는 뜻에서 리더라고 불렀는데 이쪽은 이제 취업을 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 쪽은 이제 따로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창업은 이제 뭐 이쪽은 특별하게 이 분야 산업재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면 되는데 창업 쪽은 연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연구단의 그 기업과의 공동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 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창업 쪽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분야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인원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은 대략 취업 분야가 한 11명, 창업 분야가 한 6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비 관련된 정부 지원 액수고요. 저희는 계속 17명의 최대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이제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또는 현장 진행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이제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옆에 배석하신 그 김재훈 박사님이 이제 창업하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키오리 연구단에 처음부터 참여를 하셔가지고 창업 준비를 계속 하셔가지고 금년 초에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특히 인슐린 관련된 치료제들이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주사를 맞지를 않고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점막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창업을 했고 팁스로 선정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저희 키오리단의 그 공동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 저희 키오리 연구단의 연구원들은 이제 산업체로 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산업체 경험들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산업체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특히 그 포스텍 출신 동문분들을 모셔다가 그 경험도 들어보고 노하우도 들어보고 또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동문들끼리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고요.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졸업생들이라든지 특히 저희 키오리 연구단 출신들은 주로 신약 개발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산업체에 가면은 학교에서는 그걸 배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허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라이센싱하는 방법들 또는 신약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해외에 현재 그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 배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신약 개발 연구조합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중 굉장히 많이 개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랑 회원 가입을 하고 저희 연구원들한테 참여하는 걸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서로 17명의 관련된 연구원들이 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상대방의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이제 전체적인 심포지움을 열고 있고요. 또 이제 좀 관련된 분야의 소그룹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더 자주 서로 모여서 자기 하고 있는 연구들, 애로사항 같은 걸 토의를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그룹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회들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를 갖고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저희 생각하기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과학 펠로십과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점을 받아가지고 좀 비슷하게 서포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멘토 교수와 역할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이제 참여 연구원들은 대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걸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는데 대기업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그러니까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특히 뭐 베트남이나 이런 친구들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이제 공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예, 위원님들 한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시고 있는 단장님께 먼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정리한 걸 보면 포항공대 사업단의 경우에 취업 실적이 타 사업단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특별한 뭐 이유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하는 분야가 이제 바이오 분야인데 신약 개발 쪽이라서 이제 다른 주로 공대나 의대 사업단들은 이제 짧게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길게 진행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참여하신 연구원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최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 하고요. 그게 이제 기업들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요. 그게 하나 원인인 것 같고 또 하나 원인은 이제 상당한 숫자가 6명, 7명 정도가 항상 창업 쪽에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도 이제 최대한 여기서 기술을 많이 개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화되면 나가겠다는 팀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뭐 들어온 친구들은 창업의 취업의 큰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취업 실적 지금 산으로 진출한 5명 분의 그 기업을 보면 그 중에 3분은 지금 현재 그 사업단하고 같이 참여 기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2분은 지금 참여 기업에 취업을 하신 것 같은데 참여 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 기업들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은 거에 대해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참여 기업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도 있지만은 인력을 확보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 연구를 하게 된 동기 같은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보면은 연구원들은 이제 그 수도권에 가고 싶어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수도권에 가고 싶어하고. 근데 공동연구는 아무래도 좀 로컬 기업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대기업에 좀 이렇게 잘 셋업이 된 기업에 가고 싶어하고 중견기업이나 상장이 된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데 사실 인력을 많이 필요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은 되게 인력 확보는 큰 문제가 없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는 기업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든지 좀 이제 겨우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본 사업을 계획할 때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참여 기업들의 그 매칭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연구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연구 기자재는 지금 사업단 내에 전부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연구 기자재들이 이제 이게 티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막 시작을 해놓으니까 공간은 이제 대학교에서 받았는데 사실은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받았는데 이제 대학에서 매칭금으로 장비를 확보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 부족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닥들이
그쪽에 와서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장비들, 센트리퓨지나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하는 게 대학 매칭금만으로 부족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지원했던 그 돈을 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는 많이 이제 장비들을 확보하는 데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기업 연구비는 이제 그 연구에 직접 쓰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력 양성해 주셔서 아주 잘 보고 있는데요. 논문이나 특허 성과를 좀 보면 이 사업의 특징이 지금 포스닥이나 연구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게 돼 있는데, 지금 3차년도에는 논문이 많이 늘고 있지만 1차년도에 1건, 2차년도에 14건인데 저자들을 살펴보면 2차년도에 3분이 14건을 지금 낸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7분의 지금 참여 연구원들 중에 좀 일부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 지금 3차년도에 6건으로 돼 있어서 포항공대가 지향하는 창업 위주의 교육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일 때 주 발명자 여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문하고 이제 특허가 주로 이제 기업들하고 공동 연구로 추진이 되고요. 네, 그 공동 연구가 대개 이제 신약 개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아시다시피 기간이 한 십몇 년쯤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 만료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최대한 늦게 내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D 가기 전에는 가능하면 내지 말자. 그 정도 상황이라서 특허도 예상보다 이제 늦게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논문은 더욱더 논문 웬만하면 내지 말자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리스트릭션이 덜한 이제 프로덕트들이 주로 이제 논문이나 특허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 게 좀 더 타이트하게 기업과 이렇게 연구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성과가 나와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액티비티의 많은 부분이 사실 기술 개발보다는 펀딩하고 다닌다든지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런 일들에 더 많은 노력을 쏟고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역시 그 논문 특허를 내는 그 액티비티는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거기 지역 업체에 이제 협력을 하다 보니 취업이 이제 수도권으로 약간 좀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 컨설팅 의견에도 있고 같이 협력 업체들과의 어떤 주기적인 교류,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그걸 진행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업체들 특징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토의를 하다 보면 토의가 굉장히 겉으로만 돌고 의미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토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다 모아다가 하는 이런 일들은 예상보다는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그룹 모임으로 바꾼 이유가 좀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얘기하지만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소그룹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 연구 하시는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기업에 가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건씩 하고 있어가지고 공동 연구는 거의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개선사항 중에 세종 펠로우십과의 차별성, 특히 자녀 수당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키우리 사업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포닥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키우리 사업에서도 뭐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네. 네, 그 세종이 좀 늦게 출발을 해보니까 그 좋은 점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빠져나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업재 진출한다는 생각 갖고 온 분들이라서 그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말하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그 우리가 이제 본인들 생각하는 자부심이 좀 떨어지는 그 우리가 세컨 그레이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 복지라든지 또는 인센티브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프로그램이 좀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다면 앞으로 본 사업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1년, 22년 오면서 이제 타교 출신 박사님들이 이제 많이 채용이 되셨더라고요. 궁금함인데 주로 어떤 대학계 출신 박사님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타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대학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고려대, 카이스트, 중남대. 네, 뭐 특정 대학에 뭐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질문은 예를 들어 인근 지역 대학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학도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고려 수도권도 있고 고려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카이스트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로컬에서는 이제 경북대가 좀 있고요. 그 대학에서 타교 출신이 어플라이를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그 산업재 진출 의지가 있는가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제 키우리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일차적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학문적인 능력 이런 거는 이제 세컨드로 보게 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에너지환경융합 키우리 연구단 사업 성과 및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진용입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단의 중점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바이오 신약 산업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많은 여러 기업들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은 2020년 세계 가전 전시회와 미국 소비자협회에서 선정한 미래 핵심 기술 5가지 중에 3가지 분야인 에너지, 환경, 헬스케어 이 3가지의 분야가 바로 저희 키우리 연구단의 중점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분야는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단, 키우리 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단은 신진 연구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즐길 수 있는 연구단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각 연구원들이 연구 인력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즉 다시 말해서 단기적인 어떤 비정규직 형태의 짧은 연구 기간에 이렇게 이제 자주 소위 말해서 소속이 바뀌는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 그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그러한 고급 연구 인재 배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환경 융합 산업 분야에 혁신 성장 선도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의 이 분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은 연구단장 이하 많은 훌륭하신 멘토 교수님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분들이 연구 자문 또는 멘토링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 연구단 소속의 연구원의 성장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하게 해주고 연구원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연구원들이 산업계에 나가서 우리 국가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연구단은 초기부터 중소 중견 기업 위주로 연구원들과 1:1 매칭 연구 사업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원들이 참여 기업과 공동 연구를 원활하게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멘토 교수님들이 아주 전문 지식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바로 마친 연구원들은 아직까지는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멘토 교수와 기업 현장에서 함께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연구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력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포닥들이 대부분 대학이나 어떤 정부 출연 연구소로 가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문조사에 약 한 80%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인력을 산업계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그러한 어떤 시도로서 저희 연구단도 그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진 연구 인재들이 자율적, 창의적, 독립적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독립 연구와 우리가 이제 산업 선도 이 두 가지의 어떤 방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독립 연구를 위해서는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원생을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본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기업과 산업 현장에 우리가 선도 인력 양성 측면에서 초점을 둔다면 역시 그러한 중소중견 기업들과의 활발한 연구 그걸 지속을 하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조직은 단장과 연구원 17명 연간 지금 현재는 이제 17명 지속해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면서 후속 연구원 채용을 하지 못한 일시적으로 14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초기에 참여 기업은 15개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9개인 상황이고 중간중간 1차, 2차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위주로 참여 기업이 짜져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현금 매칭을 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이제 나타났고 3차년도에 이제 점차적으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좀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6명의 멘토 교수님과 13명의 연구 자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중점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운영 방향에서 신진 연구들이 처음 이제 포스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연구 분야, 특히 기업과 연계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이러한 전문성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기업과의 활발한 커넥션 또는 멘토 교수님들의 멘토링이 좀 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2년차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이 박사 연구 인력의 전문성도 커지고 독립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 기초 연구 사업에도 수주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정부 연구 사업을 이제 같이 추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질 것이다. 그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준 연구 인재가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저희가 3년간 최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 3년간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 연구단에서 여러 진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는 뭐 창업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학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디테일한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뭐 이렇게 멘토링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기업과 함께 연구를 통해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제작을 하고 즉 각각의 연구원들이 기업과 어떤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연례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는 기업 대표 또는 경영자를 초빙을 해서 실제 대학 연구와 기업에서 연구의 어떤 차이, 궁극적으로 산업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와 연구 부분의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한 소위 그 강연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창업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서 창업 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언제나 필요로 하면은 그 창업 지원에 대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들이 이 키우리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연구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연구단 차원에서 또는 저희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논문을 쓰게 되면은 한 편당 70만 원 지급을 하고 또는 대학에서도 지원을 하고 연구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특허 출원 등록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논문을 쓸 때 논문 영문을 교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네트워크 환경 구축은 연구원들 간의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자기 연구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다른 분야의 연구와도 지속적으로 서로 함께 공유를 해서 사실은 기업 활동에서는 그러한 타 분야와의 어떤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한 협력 연구 또는 협력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오픈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줌으로써 연구원들이 좀 더 산업 현장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너십 프로그램 운영이란 저희 키우리 연구단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부터 저희들은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각 연구원들에게 줌으로써 교원에 준하는 지위는 저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IP 검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교수들만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키우리 연구원들은 그러한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희 대학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IP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교수 지위를 주고 자기가 이제 원하게 되면 저희 대학과 협의해서 연구교수 지위를 준다든가 또는 논문을 투과함에 있어서 교신 저자 권한을 연구원들에게 준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연구 역량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초기부터 국내 어떤 연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해외 산업에 대한 연구 분야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 즉 해외 학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권장을 해왔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건수는 실적은 별로 없지만 사실은 2, 3천만 원을 해외 학술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써도 좋고 또는 여기에 보면 이제 최근에 한 명이 있지만 해외 대학은 국내 대학에 비해서 교수님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해외 대학을 가되 그 교수가 창업을 한 해외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학으로 가서 연구 활동을 예를 들어서 파견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한 명이 해외 대학인데 그 교수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창업 활동 간에 어떻게 해외에서 선진 대학에서 이제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좋은 이러한 산업 쪽으로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몰입 환경을 저희들이 이제 잘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저희 현재까지 사업비와 집행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차 연도에 16억 5천,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는 각각 이렇게 약 한 22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현재 이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대충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연구재단의 사업비 지출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해왔었고, 인건비 잔액이 현재 기준으로 한 4억 7천. 나머지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이 소진된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는 한 9천만 원 남아 있으니까 한 17명 연구원들을 규모로 생각을 하면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궁극적으로 인건비와 연구활동비와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현재 원래 17명의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3명이 퇴직을 하고 후속 연구원 채용을 한 2차까지 공고를 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전체적으로 시범 사업에서 아마 참 고민을,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3명 연구원이 부족한 것에 따른 연동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인건비와 연구활동비와 재료비는 그래서 연동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집행 비율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집행액 대비 잔액을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말이니까 집행액과 잔액을 놓고 보면 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어떤 큰 문제는 아니고 나름대로는 잘 집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재까지의 시범 사업의 대표 성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저희들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통해서 포스닥이 기존에 너무 대학에 가고자 하는 어떤 포닥들의 방향을 산업체로 좀 방향을 틀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고, 퇴직 기준으로 현재 이제 퇴직하지 않고 있는 연구원들은 아직 미래 진로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현재 기준으로 22명이 퇴직을 해서 11명이 기업체, 산업체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로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50%. 당초 저희들 이 시범 사업의 목표가 기업체로 취업하는 게 60%가 목표였는데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중소기업들과의 1:1 매칭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 해당하는 기업으로 취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업체로 이제 취업한 성과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과의 활발한 공동 연구 36건, 그다음에 정부 R&D 수주 26건, 이 부분은 독립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많이 갖추고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R&D 수주 중에 기업과 함께 한 R&D가 한 9건이 있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있는 공동연구하는. 그리고 그 액수가 약 한 14억 몇천만 원 되는데, 그러한 거는 확실하게 기업과의 이 사업을 통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기업과 대표 공동연구 성과는 이렇게 3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자세한 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 기업과 공동으로 한 연구 수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우수한 점은 사실은 저희들은 중견 중소기업과 1:1 매칭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 과제를 수주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지식 재산권까지 기업과 함께 추구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아마 오늘 발표된 기사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식재산권이 흑자가 5조이고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적자가 5조라는 게 오늘 기사에 떴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기울이 사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보다는 우선 필요한 당장 떨어져 있는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왔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필요하면 이제 돈 주고 산다든가. 그래서 적자 규모가 5조에 달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실 연구 인력 차원에서 보면 중소기업 인력이 80%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지만 그게 기술 기반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고,
필요하다라는 거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 QRE 사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은 공동연구, 전국 과제 수주, 더 나아가서 기업가의 지식재산권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들은 뭐 다 말씀을 드렸었고, 프로젝트 리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는 포닥이 프로젝트 리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애로사항은 사실은 여기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산업계 연구와 독립연구자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독립연구자로서의 성장은 교수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긴다라는 거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산업체로 가는 인력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쫓을 수 없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축 중에서 중점 방향을 확실하게 좀 선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에서 이제 느낀 바로는 매칭 기업이 여건 악화로 도중에 이제 탈퇴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참여 기업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잔여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사업이.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어떤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연구원 퇴직에 따른 후속연구원의 연구 연속성 문제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할까라는 거고요. 연구자 자율 이제 진로에 대해서 너무 선택권을 보장을 해줄 경우에 원하는 대로 가면 역시 산업계 진출을 좀 우리가 이끌 수 없지 않는가라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좀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대기업은 궁극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새로운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한 쪽으로. 예,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단은 에너지 환경 사업단인데 실제로 보면 에너지 환경과 바이오의 두 분야에 대한 그 서브 영역으로 좀 이제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인력 양성 과정에서 이렇게 그걸 구분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요즘 융합 시대에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서 융합 인재가 양성이 된 건지 아니면 두 분야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시너지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 분야를 이렇게 계속 두 분야에 대한 뭐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허 얘기도 나왔고 지금 뭐 창업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논문이 그 특허와 창업으로 연결된 혹은 또 그래서 창업 인력이 나온 예는 현재까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사의 문제인지 혹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실제로 이것을 창업이나 특허 출원과 연결돼서 뭐 기술 이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했었는지 이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저희 연구 분야의 에너지 환경 QRE 연구단인데, 사실은 맨 처음 이제 저희 과제를 제출할 시점에서 타이틀은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함께 들어와 있는 제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저희들 그 당시에 이제 참여 기업을 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협약서까지 이제 다 맺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당시에 이미 사실은 에너지 환경 바이오까지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평가하는 과정 선정 발표 이후에 이제 사실은 선정되고 나서죠. 그때 의견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중점 분야가 너무 이제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바이오를 중점 분야에서 이제 뺐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제 고민이 생기는, 선정된 이후에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참여 기업은 이미 다 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얘기를 이제 저희 운영을 어떻게 했었냐면 첫 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세 개 분야로 가되 점차적으로 바이오를 없애겠다.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의 참여 기업으로 취업한 학생이 이제 전미양 박사님이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갔는데요. 그때 함께 하다가 그래서 1년만 참여 기업으로 하고 연구원도 퇴직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를 한꺼번에 2000년도부터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그래서 분야가 사실은 제가 왜냐하면 제목은 그렇지만 이제 연구 분야를 사실은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제가 뺄 수는 없으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바이오도 어쩔 수 없이 끼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다르게 바이오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아마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와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데 이걸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과연 지금 저희 연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있었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없었다면 가능성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 에너지와 환경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방향이나 깊이에 따라서 원천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중소기업 위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 연구원들하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느낀 바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일반적인 우리가 대학에서 좀 큰 그림에서 보는 어떤 연구 원천 특허 기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좁은 좀 이렇게 함께 융합되기 이렇게 어느 정도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어우러져서 융합된 어떤 공통 부분이 이렇게 도출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시범 사업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기에는 연구원들이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고 융합적인 부분으로 도출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어떤 주제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제 수주하는 단계인데 이게 사실은 더 나아가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융합이 되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시범 사업이 만약에 본 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이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기업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대기업인 기업에게 요청을 해서 그 대기업에서 당신들이 협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리스트 그 중소기업들로부터 어떤 기술들을 원하고 있고 당신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고 있고 그 융합된 어떤 주제를 함께 만들어 가지고 팀을 짰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융합적인 어떤 주제 도출 거기에 따른 특허 원천 기술 미래에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창업까지도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속이 가능하다면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모멘텀을 이동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체 성과 지표를 보면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개인 기초 연구 사업도 정부 R&D 사업 수행 건수가 성과 지표로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포닥이 그 연구 책임자인 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6건이라는 것이 올해 네. 6건이라는 게 그게 네, 어떤 맞습니다. 사업 그게 어떤 사업들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네. 이거를 성과 지표로 잡으면 마치 이렇게 외부 과제를 따오기를 독려하는 듯한 어떻게 보면 키우리 사업의 취지는 그건 아닌데 이걸 성과 지표로 잡으시고 하는 게 이 키우리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은 아마 지금 사실은 위원님과 이렇게 단장 협의에서도 사실은 얘기가 나왔던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이 성과 지표표 자체는 1차 년도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만든 그 당시에 표였고 그때 이제 개인 기초 연구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넣은 이유는
독립연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PR 역할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리딩을 해야 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넣었으나 정확하게 저의 고민과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바가 이제 일치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사실은 성과 지표를 이렇게 짰지만 그 1차년도 우리가 저희들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왜냐? 개인 연구원이 자기 개인 과제를 딴다는 얘기는 기업과의 연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하고 자기의 개인 과제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스매치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과 지표가 이제 초창기 1차년도에 별 이러한 운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지표를 짜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사실은 느낀 바는 의원님 지적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그 당시 성과 지표 짤 때는 미처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짜다 보니까 이 지표가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네. 이 키우리 사업의 원래 그 목적이 그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가 아닌가. 현실에서는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선호하는 취업을 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장님도 아마 대기업을 매칭 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대기업 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력 양성은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해주시면 향후 키우리 사업단을 지속할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경험상으로 좀 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요게 이제 단장 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대기업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이제 강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인력 양성, 이 사업이 아니라도 우리는 인력 충분히 수급 맞출 수 있어. 충분히 많은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우수한 부닥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는 이제 충분히 그런 점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인력 수급은 대기업은 관심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원하는 건 뭐냐? 지식 재산권입니다. 대기업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 왜 대학의 R&D를 기업에서 해서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10년 후에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고 20년 후에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고 원천 기술이 될 수도 있는데 실패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기업은 줘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식재산권이 얻어지게 되면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대기업은 미래를 위한, 그것도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기업에 관심을 갖다가도 발을 빼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IP의 소유권을 기업에서 100% 줄게, 제가 생각할 때 대기업 100%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빠지는 거죠. 모든 대기업을 이제 하게 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정보도 줘야 되는데 대기업은 사실은 과제를 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한 정보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실패하면 큰 돈 아니잖아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이러한 연구 매칭을 한다든가 할 때.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IP 하나다. 그래서 그 IP를 퍼센티지를,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끌어들이려면 IP를 90대 1 아니면은 기업에 100% 준다. 그러한 기준을 딱 명시하고 나면 훨씬 편하게, 항상 불확실성은 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90대 1로도 할 수도 있어. 잘 되고 보면 그래서 일단 하고 보자. 대기업은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대학에서 50대 50을 요구하면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는 거죠. 대기업은. 그래서 그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이제 그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정말 대기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 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의,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기사에 보면 중소 중견 기업은 5조 적자 IP에 있어서, 대기업은 5조 흑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대기업은 IP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그러한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돈 되는 지식재산권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뭔가 문제가 된 걸 해결을 하고 싶은 거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키우리 사업에 나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 대기업은 놔둬도 되지만 그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소위 말해서 기술력, 이 부분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이 100%의 지재권을 가져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네, 단장님, 저 특허 출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1차, 2차 때도 그래도 이게 지금 사사가 안 돼 있는 걸 아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다른 연구원들이, 되게 잘 안 따라온 건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년째니까, 그래도 많이 나온 건데, 이제 전용 공간이 사실 조금 부족한 듯이 보이거든요. 한 60평 정도 전용 공간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단에 비해서도. 그래서 학교 측에, 단장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아마 얘기를 했는데도 아마 확보가 안 된 건지, 그런 거 2개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가지, 일단 첫 번째 이제 특허 부분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사실은 1차년도, 2차년도에 이제 특허 성과 나올 때, 제 기대는 1차년도에는 없는 게 당연하고 힘들겠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사업이. 그 당시에 이제 6월인가 아마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5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2차년도에 3건, 3차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가 분포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 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특별하게 제가 연구원들한테 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아까 전에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원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제가 말하지 못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수치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사 얘기를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제 사사하지 않는 특허가 몇 건인지는 조사를, 지금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파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제가 어떤 대책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 불찰과 현재 상황은 사사하지 않는 특허가 몇 개인지 지금 이제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번째 전용 공간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저희 대학이 굉장히 이렇게 막 성장을 성균관대학교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공간이 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어떤 특수 대학원이나 아니면 연구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 공간도 거의 이제 뿌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요청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도 얻어내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멘토 교수님들에게 많은 그 부탁을 드리는 게, 연구원들이 그 실험실에서 충분히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들을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드리고,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을 마련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키우리 연구단을 위해서 연구를 공간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내년 10월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종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기가 조금은 이렇게 확실한 근거 하에서 요청드리지 않는 한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닙니다. 자, 이진혁 교수님, 키우리 사업단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 키우리 연구단의 이우영입니다. 저희는 소재 부품 연구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이제 2년 한 반쯤 됐고, 그냥 2년 반 동안에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요입니다. 사실 이 키우리 과제가 기획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배경을 보면 이 산학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제 기초 연구를 하고 기업에서는 성형화 연구를 하는데 이 중간에 서로 산학협력이 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좋은 인재가 기업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가장 키우리 연구단의 핵심은 이 중요한 이 산업 고급 인재를 대학에서 이 박사 후과적으로 하면서 기업으로 보내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뭐 대학이 잘 가지고 있는 인프라, 연구 조직, 그다음에 요소 기술, 그다음에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잘 이용해서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 지향점을 대학과 같이 가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인력 공급을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뭐 목표는 생애 전주기 연구제 완성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키우리 연구단이 본거가 됐을 때 아웃라인은 일단 슈퍼바이징이 아니고 멘토링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멘토 교수들이 기업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 보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지원이고 연봉도 기존에 있었던 포스닥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 포스닥들은 연구 장비를 쓰는데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포스닥 집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 몰입형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지원도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산업계 연계를 통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기업에 보내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는 큰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소재 부품으로 잡았고 그중에 핵심은 자동차, 미래 자동차라고 저희가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조 소재, 그 다음에 제어 부품 소재, 그 외에 뭐 센싱이니 다양한 자동차의 편의시설을 위한 소재 부품도 포함하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같은 에너지 소재 부품까지 포함해서 각 카테고리마다 기업이 들어와 있고 저희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멘토 교수는 공과대학 4개 대학으로 구성해서 한 15명 쪽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인력은 17명으로 돼 있고 이제 그동안에 채워지지 않은 인력까지 생각을 하면 한 2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저희의 핵심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세라믹, 폴리머, 그다음에 부품 쪽에 멘토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17명 내지 20명을 참여시켜서 정부 출연금 1차 년도에 21억이 나왔고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는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까지만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전체 연구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연구단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1부와 2부가 지금 바뀌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아주 대표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참여기업 중에서 LMS라고 하는 방 부품 1등 기업입니다. 우리가 한 중견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 중견 기업에서 우리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2명의 연구단 키우리 박사가 연결을 해서 투명 광학 점착 소재를 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대시보드가 이제 없어지고 거의 디스플레이 위주로 될 텐데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서로 접착시켜주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술 개발을 했고 그중에 기업이 문제로 생각했던 게 얘네들이 잘 떨어지거나 그런 딥테스팅이 돼서 투명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트러블 슈팅 형태로 개발을 했고 차후에 과제 기획까지 해서 도출까지 한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요 정착 소재를 개발해서 기본적으로 LMS에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짜리 기업 용역 과제를 수행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딥게싱과 그다음 딜라미네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양산에 관한 것은 상기평 과제로 저희가 2억짜리를 수주를 했고 연세대가 7천만 원을 받아서 올 9월에 이 양산 과제까지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해서 마쳤습니다. 근데 OCA 과제 이제 기술의 확장성인데요. 저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할 수 있어서 최근에 이 과제를 기획해서 선정이 돼서 전체 35 과제를 도출했고 LMS는 그중에 연세대학교는 5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 차단용 산화물 분말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제 이규영 교수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고 이승용 박사가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기술 이전까지 했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자외선 차단제가 있지만 기존의 제품보다 훨씬 더 타격 효과가 있는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1억 원의 기술 이전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캐밀랜드와 저희 연구단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이 연구를 계속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장치를 넘어서 건물의 내외자 코팅, 그다음에 자동차의 투명까지 훨씬 더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 성과는 민행희 박사가 이제 주도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센서테크라고 하는 중소기업과 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용역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은 센서를 드론에 띄워서 이 화학작용제를 읽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약 3년에 4억의 과제를 수주하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작용제를 읽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국방용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헬스 모니터링, 그다음에 식품 안전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수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17명의 포스닥들이 같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방향도 잡고 멘토진이 연결이 돼서 기업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아마 이번 사업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게는 독립성도 주면서 이 멘토에 의해서 기업이 연계되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개별적인 PI 과제를 저희 소속 연구원들이 따냈다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참여기업 저희 12개가 있는데 그 12개가 저희와 같이 기술적으로 매칭을 해서 기술 이전, 또는 용역과제 수주, 그다음에 정부의 공동과제를 저희가 수주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1분 남았습니다. 발표 1분 남았습니다. 네. 애로사하고 이제 개선사랑 필요사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가장 사실 이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이 친구들을 기업으로 보내야 되는데 기업의 규모, 박사가 가고 하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회사가 좀 작거나 그 다음에 과제하는 중에서도 더 좋은 직장이 나면 계속 연계해서 보내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신규 예타 과제할 때는 참여 기업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지, 그 다음에 저희가 3년 과정이라면 일종의 사관 학부제처럼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취업으로 연계하지 못한 게 이제 애로사항의 아쉬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취업을 전제로 해서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곳과의 매칭을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아마 그게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목표로는 6대 4로 기업을 6을 보내고 연구소는 학교를 4를 보낸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 45%쯤 기업에 보냈는데 실제로 기업에 보낼 때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앞뒤가 바뀌었죠. 저희는 매칭하는 기업들을 먼저 따로 뽑았고 그 다음에 키우리 박사들을 지원할 때는 그냥 저는 연구단에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막상 그 안에서 매칭을 하려고 보았더니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그냥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몇 건의 케이스가 있었을 때 보면 사실은 이 과제가 기획되고 공고되었을 때 기획기관이 공고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정도 안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뽑은 박사들이 기업과 연계해서 가지 못했다는 게 정말 지나고 나고 가장 문제여서 만약에 이게 본 사업에 들어갈 때는 아예 맨 처음부터 기업과 매칭해서 A라는 박사가 3년 후에 나는 이 키우리 박사 역을 통해서 그 기업에 가기로 매칭이 돼서 들어온다면 이 성공률은 훨씬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나누게 되면 실제로 대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선호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견기업 정도라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선호도가 높아서 좋은 박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다른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대기업에 미리 들어갈 친구들, 그 다음에 중견기업까지는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이게 자기가 만약에 바이오처럼 자기가 뭐 수도업소도 받고 파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지원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소재 부패라는 특성 때문에 박사를 하고 중소기업을 가는 건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때는 저희가 대기업에 저희 박사를 뽑을 회사, 그 다음에 중견기업도 매칭을 해서 아예 사관학교처럼 3년 정도는 이 연구단에 있는 걸로 어블리게이션을 해가지고 취업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력 양성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그 모범 사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참여 교원보다 그 연구자들이 핵심 아이디어를 내고 이 회사들과 과제를 진행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쪽 취업까지 이게 지금 연결이 되었는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예. 뭐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들었는데 그중에 아마 LMS라고 하는 방부품 회사가 아마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매출을 1년에 한 2천억쯤 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평택에 소재했는데 보니까 박사들을 뽑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1등 광학 기업으로서 저희가 맨 처음에 박사를 연계할 때 시작은 일종의 트러블 슈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제와 되고 있는 OCA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참여했던 박사가 그쪽에 CEO와 만나서 졸업하고 가기로 이제 구두 약속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화학연구원의 자리가 나니까 뭐 박사들한테 이 선택의 기준은 훨씬 쉬웠죠. 그래서 특히 저희 과제는 이제 오블리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박사는 바로
이게 화연으로 옮겼고, 그래서 두 번째 박사가 이제 김영로 박사가 지난 1년 반간 계속 이어져서 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제 3천만 원짜리를 했고, 이걸 하면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2억짜리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다시 3기평에 35억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속 유도하는 거는 앞으로 이 과제 한 1년쯤 후에는 LMS의 박사들이 보통 뭐 과장, 말호복, 부장쯤을 받는데 거의 팀장급 대우로 해서 특별 대우로 지금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 저희가 기여했던 거는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포스코나 이렇게 일부 기업들이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훨씬 연계가 쉽지만 중견기업 정도는 상당 부분 교류를 하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저희가 본과제에는 충분히 기획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성과를 많이 창출하신 거 하셔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거는요. 지금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손꼽히는 연구 중심 대학이고 지금 취업의 어떤 진로를 보면 뭐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공계 박사들이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 삼성전자가 3분이나 있고 뭐 그 출연연들 뭐 이렇게 배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우수 사례로 소개해 주신 2개의 어떤 개발 사례를 보면 그것을 막상 사업한 센서테크나 캠랜더 같은 데는 보면 지금 키우리 사업단 참여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리스트에는 없어요. 기술을 해서 그냥 이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이 키우리 사업이 없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과제, 산학 협력 과제들이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하시고 기술 이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잘하고 그랬을 때 연세대학의 어떤 다른 사업단과 연세대학의 이 키우리 사업단의 의의가 뭐였을까, 역할이 무엇일까? 만약 본사업으로 간다면 연세대학, 서울대학 이런 대학에는 어떤 모델이 맞을까 자꾸 고민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키우리 사업이 기여한 바가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연세대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연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면 보니까 대기업 근데 물론 이제 연세대학을 박사를 받아도 뭐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에서 학부까지 한 친구들은 거의 취업하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대에서 박사를 했지만 지방 군소대학에서 와서 박사를 받을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에 바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도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키우리를 연세대에서 이제 저희가 전국에 좋은 박사들을 유치했을 때 실제로 약 70%는 학교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희망하기는 대기업을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삼성에 취업을 못했던 친구들이 연세대 키우리에 들어와서 삼성에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일종의 키우리 사업단의 레퍼런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1년에 이공대 박사가 1년에 5천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50%가 다 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실제로 1%만 취업이 되고 있으니 저희가 생각하는 상위 10%에서 한 20%쯤 되는 고급 인력은 잘못하다가는 자기 이 성장 커리어 패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연세대학교 안에 키우리를 연구단이 위치가 되면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 또는 중견기업 연세대학교 출신이면 중견기업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잘 정리가 돼서 본 사업에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스테크 4억 원 과제가요. 그 참여 연구원이 PI인지 멘토 교수님이 PI인지 이 발표 자료나 이 협약 계획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 PI가 참여 연구원이 PI면 그 금액이 4억 원이면 좀 큰 금액인데 PI가 어떤 그 자질을 갖췄길래 이런 큰 금액의 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는지 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서테크와 연세대학교는 AD에 이제 저희가 용역 과제를 따는 과정인데 사실은 저희는 저희 연구단의 민혜기 박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민혜기 박사가 PI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센서테크라고 하는 중소기업에서 아무리 박사지만 민혜기 박사한테 4억짜리 과제를 맡기지는 않을 텐데 저희가 연구재단에서 하는 개인 과제 7천만 원짜리를 저희가 총 13개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연구단의 박사들이 1억 미만의 과제는 혼자 PI로 저희가 수주할 수 있었지만 1억 이상의 과제는 대부분 멘토 교수가 수주를 하고 연구단의 이 키우리 박사들이 공동 참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키우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고요. 저희 키우리 사업단은 K-바이오 신성장 동력 키우리 인력 양성 연구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키우리 연구단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는 서울대학교 총장 직속 연구원인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영어로는 바이오맥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이오맥스 키우리 사업 연구단은 저희들이 키우리 사업의 바이오 융합 연구의 혁신 성장 선도 인력으로 성장할 수 키우리 연구원들이 바이오 융합 분야에서 혁신 성장 선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내에 융복합 기술 사업화와 활성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체계적인 산학 협력의 장을 구축함으로써 바이오 산업 혁신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3가지 분야로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정밀의학, 중개의학 이 3가지 분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 키우리 연구단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비전으로서는 바이오 분야의 창의 도전적인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한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목표로는 신진 이공계 박사들이 첨단 연구 및 바이오 융합 기술 사업화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성장 경로를 확대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으로서는 저희들이 전임 멘토 한 16분의 멘토가 계신데 이 중에 한 반 이상이 그 창업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멘토하에서 포닥 및 연구교수 주도로 그 본인들이 산업계 수요 과제를 공동 연구하거나 혹은 기술 창업을 위한 과제를 수행해서 그것들을 한번 실제로 산업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특허를 창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을 창업 보육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행을 해서 기술 사업화 사례 및 전략 강의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도 개발해서 창업 및 취업 연관 그 네트워킹을 그 여러 멘토 교수님 및 참여 기업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키우리 연구단의 연구 분야 아까 3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I 베이스드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가미해서 맞춤 의료 시대에 알맞는 분석 서비스 및 플랫폼을 구축해서 진단 및 치료법을 제시하고 어떤 질병의 그 멀티오믹스 데이터 특성을 기반해서 인공지능 기반 정밀 분석 연구를 하는 분야고요. 프리시전 메디신은 보편적인 메디신보다는 개인화된 유전 정보,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환자별 맞춤형 치료법이나 아니면 의약품 개발, 세포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는 뭐 중개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생명과학 공동연구원에 여러 그 의대 그다음에 수의대, 치대 교수님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공학에 근거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적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래서 이 제약 의료 산업체에서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그 응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기술, 뭐 도구, 시스템 개발 이런 쪽에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이게 저 3개년입니다만은 시작을 중간에 하는 바람에 이제 4차년도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여 연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17명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용 개월 수가 10, 12, 12, 8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출연금으로서는 직접 연구비와 간접비를 더한 16억 6천, 22억 1,300, 22억 1,300, 그다음에 5억 5,300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발표 자료하고는 그 두 가지를 다른데요. 두 가지가 다른 게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인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거는 저 비공개에 있는 거를 같이 똑같이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키우리 시범 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이 서울대가 유일하게 우리가 매년 이 키우리 연구원들을 새롭게 채용하는 그런 다른 대학하고는 좀 다른 포르맷을 저희들은 이 시범 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너무 오랜 기간 포스닥을 하는 것이 산업체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젊은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디자인했는데 1기, 2기 17명씩 채용을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자교박사 비율 뭐 65%, 70%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2기에는 그 1기의 우수 성과자로서 이제 한 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16인을 새롭게 채용을 했었고요. 3기는 저희들이 아직 14인이 채용이 완료됐는데 3인이 지금 추가 공고를 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면은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좀 열어두자 이래서 저희들이 14인 중에서는 3기에는 그 2기 우수 성과자 3인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14인이 채용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 양성 사업은 다른 사업단보다 저희들이 이 창업 교육과 외부 특강 이렇게 하는 이래서 창업 창업 시작을 할 수 있는 창업 교육에 좀 굉장히 집중적인 멘토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 교육은 뭐 1년 내내 지속이 됩니다만은 창업 교육과 외부 특강을 통해서 젊은 연구자들한테 그 신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뭐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3개월, 3개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 전체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배출을 인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총 한 10명 정도가 창업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진출을 해 있고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아직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박사님들이 더 좀 많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좀 우수 인력들을 선발을 하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인력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리 연구단의 대표 성과로 한 3가지를 뽑았는데 약간 이제 다른 정형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정혜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2기에 참여를 네, 해서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과제 수주도 하고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융합 연구에 성과도 내고 우수 논문도 낸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박도연 박사님인 경우에는 역시 2기인데요.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혈관화된 종양 미세 환경을 구축하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 바이오멤스 쪽을 연구를 한 케이스인데요. 저희들이 MIT로 포스닥을 가도록 돼 있어서 성장 경로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독일, 미국,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4기관이 서로 협력 연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 이충원 박사님은 1기로 참여를 하셔서 저희들이 2기에도 계속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동안에 이 단연간의 연구 결과를 한 좋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연구용 장비 및 서비스를 실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연구용 장비를 생산하는 그래서 기초의학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이 트루풋 스크리닝 이 기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 메테오 바이텍을 창업한 케이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이와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점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연구원들을 새로 충원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를 이 연구원들이 좀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직접 주도해서 주체적인 연구 진행을 가능케 하고 산업계 진출 확대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하고요. 우수한 기술 이전 성과를 산업체로 했고 그 다음에 1년 단기 연구 채용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다른 사업단보다는 많은 인원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좀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켰다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퓨리 사업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산업계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저희들은 구축하는데 좀 신경을 썼는데 아직 약간 미흡한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요구성을 사전에 반영한 기술 이전을 그래서 이렇게 팀들을 좀 먼저 짜고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력들을 좀 뽑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개선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박사 이미 하신 인력 양성 사업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3개월, 6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체와는 협업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좀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다시 2+2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연구 과제를 완전히 이제 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연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해서 10분간 발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 실적에 보면 서울대 교내연구소로 취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대 교내연구소면은 대부분 비정규직 아닌가요? 예, 예, 저희들이 요즘에 서울대 교내연구원은 에, 저희들이 뭐 연구 교수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비를 자기가 수주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오래 저희들이 다들 총장 발령이고요. 저희들 뭐 임의로 그냥 연구소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인력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서울대 내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은 연구 교수로 계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우에 처음 이제 초창기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참여 기업이 대부분 서울대 교수님들의 교내 창업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 뒤에 교내 창업 기업이 아닌 순수한 외부 기업과 참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중견기업으로 녹십자하고 한미가 참여를 했고, 여기는 뭐 저희들, 서울대 교수님들 벤처 기업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적어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너다섯 기업체들이, 본인들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키우리 연구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창업한 벤처 기업들이 한 반 정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효준 선생님 그거 제대로 제 생각하기에 한 18개 지금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8개 기업 정도가 아마 8개인가 10개가 아마 교수님들이 창업한 기업으로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효준 선생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긴 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창업한 기업이 이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 기업이 반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저희들은 물론 연구비를 같이 내고 현물 그다음에 현금 내고 같이 연구하시는 회사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 회원제로 키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활동한다. 그래서 회원제로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제 기억만 해도 너다섯 개 회사 이상이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만 원씩 회원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단의 멘토 교수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하고 멘토 교수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멘토 교수님 시작은 16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문단 10명, 그래서 26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차년도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생공연이 하는 전체 활동이 5C 활동이었습니다. 5C라는 게 코넥트 포럼, 교수님들이 하는 융합 연구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코넥트 바이오 CEO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코넥트 사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융합 포럼에 참여하시는 융합 포럼이 저희들이 6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8개로 늘려서 융합 포럼에 계신 교수님들은 다 멘토로 참여하실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연구원에 아주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하시지 않는 교수님들은 쭈뼛쭈뼛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 핵심 교수님들 그러니까 융합 포럼에 PI 하시거나 총무를 하시거나 이런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멘토 교수님의 자격은 한 100분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키우리 연구원들이 자기네들이 그 마음대로 고르게 했고요. 선택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1차년도에서는 한 명씩, 뭐 2명씩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2차년도, 3차년도에는 3명씩을 멘토 교수님으로 좀 의무화해서 좀 다양한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멘토 교수님을 하시는 교수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20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16명으로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멘토 교수님의 자격이 되시는 분은 거의 뭐 10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년 단위로 그 참여 연구원 네. 포닥들 채용이 규모가 많습니다. 뭐 14명. 그래서 장기, 그러니까 2년 이상 이렇게 있는 참여 연구원이 적어서 이 연구 내용에서의 심화나 이런 좀 깊이가 좀 얕아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런 심화 연구를 하기 위한 뭐 방안이나 이런 게 좀 가지고 계신 보관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제가 좀 정확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한 2년 정도는 그 연구를 진득하니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 그 3번째 지금 키우리 연구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뭐 이게 소문도 나고 이제 그 여기 졸업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 해다 뭐 그런데 또 뭐 새롭게 이게 계속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불안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 지원자가 적다 이러기 때문에 좀 우수한 연구자를 뽑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래 약해서 지금 3명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본인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그 프레시한 PhD들이나 아니면은 2, 3년 연구 경력이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하기에는 2년도 저는 짧은 기간이고 진짜 거의 뭐 3, 4년 거의 박사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멘토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 교수님들이 본인이 연구하시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굉장히 뭐 안 풀리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좀 집어서 좀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좀 더 뭐 하면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제안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멘토 교수님의 역할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이그 키우리 사업단을 처음에 저희들이 단장님 회의 가고 이랬을 때는 그 연구재단에서 이게 저희들이 그 산업계에 진출한 인력 숫자로 이 성과를 카운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결국은 산업계로 많이 가는 전략을 이제 저희들이 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특히 뭐 서울대 인력 구성상 그 아카데미아에 남아가지고 계속 교수를 하겠다 이런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17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3년을 지나고 나면은 그 중에서 뭐 다 산업계로 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울대가 굉장히 그 성과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반면으로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그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 좀 애로사항이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뭐 이 박사 인력들한테 너무 창업이나 어떤 창업 보육에 대한 그 교육 그게 뭐 저는 6개월 맥시멈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되지 않는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산업 현장에서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크는 건데, 그래서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어떤 창업 보유 교육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연구에 관한 거는 2년 정도를 해서 성과를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또 회사에서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원해주는, 그래서 새로운 그 시범 사업이 아니고 이제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그런 평가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면서 연구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연구와 인력 양성이 좀 이렇게 융합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 및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뭐 일부 평가 과정에서 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연구 인력들이, 서울대 키우리 사업단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들이 대다수가 학교에 남아서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고 인력 양성에 담당하려고 하고 취업은 꺼려한다라고 하면 키우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울대 사업단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 것도, 그런 우려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처음 선정 때부터도 해주시는데요. 이게 결국은, 산업계에 진출을 한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진짜 한 명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뭐 1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결국은 아마 저희들이 보시면은 다른 어떤 사업단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창업한 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변화를 보고 있고요. 처음에는 뭐 아카데미아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들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창업과 기술 이전, 이게 좋은 연구를 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것도 좋은 성과다. 꼭 본인이 산업체로 가야만 하는 것이 과연 산업계를 위하는 길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 남아 있는다 그래도 이 박사가 끝난 지 1년에서 3년 정도 있는 분들이 학계에서 뭐 선생님께서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에 어떤 학계의 잡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생각을 할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 멘토 교수님들이 다시 그 키우리 연구원들을 좀 데리고 같이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연구 교수로 가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업계로 가는 시기가 1, 2년 뭐 늦어질 수는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학계에 남는 인력을 저희들이 뭐 여기서 붙잡아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소로 이렇게 가신 인력이 한 16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1, 2년 내로는 산업계로 진출하는 분들이 저는 뭐 반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나머지 분들은 아마 외국에 포스닥 가는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저희 키우리 사업단을 하면서 외국에 포스닥 가는 거 준비를 좀 등한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더 하면서 그런 거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교내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